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 배움에서 공법을 맡아서 강의할 조민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말입니다. 저희가 27회입니다. 다음 우리 10월 달에 볼 시험입니다. 10월 29일날 보는데 그 시험을 위해서 2차에 포함되어 있는 공법을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시험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시는데 일단 목표입니다. 목표는요, 다음 27회 시험입니다. 이 시험 합격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준비를 하십니다. 자,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요, 1차, 2차 공이 평균 60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60을 얻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한 70점 정도 배점을 가지고 나와야 좀 안정적인 합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공법은 말입니다, 2차에서 여러분들이 공법이라는 과목은 상당히 양이 좀 많습니다. 오늘부터 다 할 것인데 이 많은 양을 다 소화하시면요, 80, 90 나오십니다. 하지만 저희는요, 공법이 중요한 과목이지만 합격을 위해서는 말입니다, 딱 필요한 정도의 최소한의 시간 투입해서 최대한 효율입니다. 공법은요, 이것이 아니고 공법은 50점만 내시면 합격하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실제 보시면. 실제 보시면요, 2차에서 제 과목 말고도 중개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있는데 이건요, 내용이 좀 작습니다. 법령수가 100개 조금 넘습니다. 저희는 3000개입니다. 그런데 이 과목은요, 조금만 챙기시면 대부분 다 득점을 80점 이상은 다 해내십니다. 그래서 또 이거 말고도 공시법과 세법이 있는데 이 두 과목은요, 좀 양이 좀 작습니다. 요것도 좀 신경 쓰시면 한 60점은 다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법은요, 양이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다 보지 마시고요, 한 그 양의 한 3분의 1 또는 4분의 1만 보시면요, 50원 충분히 득점을 해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보탬을 받는 식의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공법이 중요하거든요. 실무에서 돈벌이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만요, 그건 시험 치고 난 이후에 보시고, 시험 치는 과정에서는요, 공법은 최소한의 점수를 얻겠다라는, 또 최대한의 효율을 빼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요 반만 딱 하시면 굉장히 공부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강사이기 때문에 강의 목표는 80점입니다. 하지만요, 제가 설명을 다 한다해도 다 소화하지 마시고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만, 또 기출 포인트만 잡으시면요, 여러분들 60점 정도 나오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요 60점을 득점하라는 의미에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점수를 이 과목은요, 필요로 하시면 여러분들 힘들어집니다. 자, 보십니다. 자, 그리고 기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보시면요, 매년 기출되었던 그 테마 포인트에서 반복되어서요, 한 25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차하시면요, 딴 거 다 버리고요, 기출되었던 그 테마만 가지고 반복을 해보시면 실제 점수가 아주 훌륭히 나오십니다. 하나의 그것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출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고, 요 분석이 잘 되어서 선별하십니다. 선택한다 이거죠, 선택. 요 선택되어지면요, 여지없이 집중하시고 반복하십시오. 반복하시면 점수가 여러분들 절대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많이 보신다, 이것도 다 보신다, 뭐 어떤 출판사 책을 보신다,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군입니다. 단권화되어진 요 기본서, 요 안에 모든 문제와 모든 체크 포인트 다 집어넣으시면요, 여러분들 그 부분만 반복하셔가지고 시험 전날 내가 기본서 단권화시킨 것을 한번 볼 수 있다 하시면 그 다음날 기억나십니다. 합격하십니다. 그러니까 연중 공부를요, 펼쳐하지 마시고 연중 공부하실 때 계속 압축해서 마지막 날 볼 그 체크 포인트를 확인하신다. 연중 수업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제 많이 보지 마시고 작은 양 가지고 내가 무한정 반복해서 그 부분 실수 안 하겠다 하시면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집중, 반복. 선택, 집중, 반복이 제일 중요한 학습의 방법입니다. 반복하세요. 선택하세요. 집중하십시오. 그러면요, 훌륭한 점수가 나오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공법 기본 강의 하겠습니다. 자, 목표입니다. 지금 제가 이 기초 과정을 먼저 설명할 것인데, 이 피임소 내용들은요, 공법의 기초 개념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걸 알고 가셔야 전반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각종 어떤 토지의 종류, 건물 종류 일부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요, 무슨 용도 지역,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또 뭐 건축물을 건축한다, 또 보시면 뭐 정비한다, 개발한다, 계속 튀어나옵니다. 그럴 때 용어의 선택을 위해서 처음에는요, 요 과정을 먼저 좀 설명하겠습니다. 한 4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1차, 2차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1차는 이제 민법과 학개론이죠. 각기 마음 문제입니다. 2차는요, 이제 제가 맡은 국법과 공시세법과 중개사법이 있습니다. 1차는 말입니다, 실제 현업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현업할 때는 1차가 도움이 안 돼요. 1차는 중요하지만요, 기본적인 소양을 평가한다. 그래서 요 정도의 등록을 충분히 전문성 심사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록 한나라의 시험을 다 봅니다. 1차 안 되어도 2차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1차 안 되면요, 2차 채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차는요, 일단은 연중 전반기입니다. 1, 2, 3, 4월 달은요, 1차 공부에 집중을 하십시오. 하시되 2차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훑어봐 주십시오. 1차는 매일 보시고 2차는요, 일주일에 하루씩은 2차에 할당하신다. 공부는 말고요, 할당해 오시고요. 그리고 공부는 5월 달부터 2차를 하시면 됩니다. 1차 민법, 저도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 하지만요, 민법은요, 열심히 해도 참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데 점수가 좀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시간 흐릅니다. 계속 1차 민법을 읽어가는 상태에서 어른도 마음이 탁 트입니다. 느낌이 탁 옵니다. 느낌이 올 때 20점, 30점 점프를 딱 합니다. 그래서 1차는 시험날까지 10월 29일까지 매일 보는 것이 1차입니다. 2차는요, 일주일에 하루씩만 할당을 하시되 공부는요, 5월달부터 보시면 여러분들 점수가 쫙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8회 때 10월 때 이 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2만 명을 뽑을 때였습니다. 아주 쉬웠습니다. 지금도 10,000명 선을 뽑습니다. 좀 쉽습니다. 그런데요, 요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언제입니까? 저희가 2020년도 이후 되면요, 시험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지기 전에 그 전에 빨리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이점을 딱 따놓으시면요, 노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요 기회 주어질 때 1년 또는 2년까지만 준비하시면 아주 멋진 인생의 설계가 다시 달라진다는 거 아시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점을 따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인생이 아주 즐거워집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공법 제가 강의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공법. 그러면 공법이 무엇이냐? 이 과목을 배우십니다. 부동산 공법, 부동산 플러스 공법이겠죠. 예. 그런데 부동산이다. 여러분들 아시죠? 물건 산자입니다. 동은요, 움직이는 물건 동산입니다. 안 움직인다. 정착되어서 움직이지 못한다. 부동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요, 토지겠죠, 토지는 딱, 안 움직입니다. 또 토지에 딱 붙었죠, 건물들. 안 움직입니다. 또, 다리, 교량, 철도, 나무 참 많습니다. 하지만요, 저희는 지붕 있는 것, 바로 건축물을 많이 취급하십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요, 부동산 하면 뭐냐? 바로 토지, 일체와 바로 붙어있는 건축물이 저한테 부동산,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동산을요, 보시면요, 자, 개인들 또는 법인, 회사들이 소유합니다. 해서 이용합니다. 자기 땅인데 이용의 자유를 준다. 자기 땅인데 이용하겠다. 예. 말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그 이용을 방치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파트 단지가 쫙 형성이 되어져 있는 그 동네 바로 옆에 있는 땅을 매입한 회사에서 말입니다. 여기서 공에 나오는 주물 공장을 우리가 건설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공이 나옵니다. 아침마다 시금을 매일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냄새를 매일 맡는다. 주민들 난리가 납니다. 안 되겠죠? 예, 안 됩니다. 또 멋진 수풀림 있는 산, 멋진 산에서 요석에 과기에 요정을 설치했다. 요정.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못하게 제한이 좀 필요합니다. 이 제한이 무엇을 위해서? 더불어 잘 사는 뭡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제한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공법이라는 법입니다. 공법. 한국에 법이 몇 개 있겠습니까? 요 법이. 한국은요, 법률수가 말입니다. 여러분들 100개 아닙니다. 1000개 아닙니다. 1300개 정도의 법률의 가지수가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흔히들 민법, 헌법, 형법 뿐 아니고요, 1300개가 있습니다. 요 중에서요, 우리 부동산 현상 관련되는 법은요, 여러분들 10%입니다. 10%. 그래서 약 한 130개 정도의 법이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산지관리법, 해양생태계보전법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을 하실 때 제일 필요한 제한받는 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요 중에서 6개를 선별해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명칭을 갖다 붙여가지고요, 시험 과목의 명칭일 뿐입니다. 그래서 공법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규제하는 법률 일체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요, 부동산 현상되어서 제일 중요한 건 몇 개 빼요. 뽑아서 우리 시험 과목에 포함시켰다. 이런 의미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이 6개 곧 나옵니다. 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규제를 합니다. 누가 하느냐? 행정청이 합니다. 크게는 국가 또는요,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한다랍니다. 그래서 이런 공법적인 현상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요, 집행한다. 행정청이 집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공법이 뭐가 있냐? 봅니다. 부동산 공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이런 법이 있습니다. 국토를 잘 계획을 세워서 이용해야겠다라는 의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12개 나옵니다. 마음 문제에서 12개 나옵니다. 꽤 비중이 크네요. 비중이 큽니다. 큰만치 요건 아주 중요합니다. 국민 중개사분들이 말입니다. 업을 하실 때 요 국토계획을 보고 이용상을 보고 나서 중개를 소개를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법입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고 책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많이들 보십니다. 많이 보셔. 많이 보시니까 어려워도 점수가 잘 나오시대요. 대개들 보시면요. 요 12개에서 10개, 또 안 되면 8개, 요점은 다 배점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전반기에 1, 2, 3, 4월 달에 굳이 공법을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것만 보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 5월달 이후에 보시도 여러분들 살이 붙습니다. 왜? 한국은요, 부동산 법제에서 제일 중요한 때가 뭡니까? 뿌리가 뭐냐? 요겁니다. 여기서 다 파생이 쫙 되어집니다. 어떤 기간 중에서 어떤 이용, 이 이용할 때 어떻게 한다? 상세가 쫙 파생이 쫙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법이 국토의 계획법. 길죠? 그래서 국토계획법 또는 계획법 이렇게 부릅니다. 국토계획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용상입니다. 이용상. 이용하면요, 보통 다 뭐 개발한다, 이용상입니다. 또요, 정비한다, 이용상입니다. 또 여러분들 보전, 놓아둔다, 이것도 이용상입니다. 그래서 개발, 정비, 보전인데요. 개발하면 없는 곳에 없던 곳입니다. 묻자. 이것이 갖추게 한다는 의미가 이게 포함됐습니다. 없던 황무지에, 없던 땅에 건물이 올라갑니다. 다 개발이라 부릅니다. 개발. 개발 중에서도 규모가 좀 작아요. 규모가 작을 때 우리가 개발행위, 이렇게 불러요. 개발행위라 불러요. 규모가 크죠? 클 때 우리가 개발사업이라 부릅니다. 개발사업. 자기 땅에 건물 짓겠다. 개발행위입니다. 그런데요, 동탄, 판교 등에 그대한 신도시가 나옵니다. 개발사업입니다. 그 개발사업 할 때 각종 어떤 권리가 이제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사항들을 파악하고요, 정리 필요합니다. 실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사업이라는 이 복잡한 사업을 위해서 따로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냐?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용상에서 거대한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을 위해서 만든 특별법입니다. 요거 6개 나옵니다. 그런데 양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렇지만요, 국토계획의 일종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잘 준비를 해놓으시고 좀 실력이 바탕이 되시면 요건 좀 쉽습니다. 쉬워. 쉽지만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요, 여러분들은요, 요것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발사업 제약은요, 별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개발할 때 어떤 조합이란 단체에서 뭘 하더라, 그럼 조합에 개입되어서 하면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몇 가지만 딱 보시고요, 환지다, 뭐다 쫙 나오거든요. 저는 수업 때 수능은 다 하겠지만요, 여러분들은요, 요 중에서 딱 요 법의 10분의 1만 제가 찍는 포인트만 잡으시면요, 3개 맞춥니다. 3개. 반이죠? 요 3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머지는요, 찍어서 하나, 2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3개 맞힌다. 이렇게 목표를 딱 주십시오. 다음에 정비입니다. 정비는 뭐냐? 요건요, 정비란 것은 과거에 옛날에 있던 갖춘 곳이 낡았습니다. 기능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신도시를 계속 만들 것이 아니고 요 장소가 좋았으니까 다시 현대판 멋진 재개발, 재건축하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요, 있는 것을 다시 철거하고 다시 씌워 올린다. 정비라고 부릅니다. 정비. 요 정비도 정비행위. 작을 때 자기 건물 철거한다. 정비행위합니다. 자기 땅에 건물 철거해서 다시 올리겠다. 정비행위입니다. 정비행위.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 관리합니다. 그런데요, 크게 정비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재개발 또는요, 재건축 사업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 그래서 절차 내용을 파악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이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를 때 정비법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도 6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건요, 요놈보다 더 어렵습니다. 양이 좀 많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다 맞히겠다 덤비시면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이것도 딱 반, 3개, 3개, 3개. 이걸 위해서는요, 요 양의 한 7분의 1만 보시면 됩니다. 그 선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체크 포인트 다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는 부분만 다 보시면 3개, 3개면 충분하십니다. 이 부분요, 2개는요. 자, 여러분들 더 보세요. 개발하고 정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건물 짓죠. 자,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결정은 딱 하십니다. 건물을 짓습니다. 지을 때 10층짜리 건물인데 뼈대가 뭐냐? 벽돌이다. 여러분들 한번 싹 흔들죠? 넘어갑니다. 철골이 필요합니다. 같이 건축물 탄생될 때 이 건물의 안전성을 보겠다, 미관을 보겠다, 환경 보겠다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만든 법이 있습니다. 뭐냐?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요건요, 7문제네요. 7문제.
건축법은요, 건축물 탄생될 때 안전하고 기능 갖춘 건물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건축법은. 그러니까 건축법은요, 건물 지을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암기법입니다. 암기법. 건축 일반상에 다 나와 있거든요. 용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용어들이 전반에 다 모든 법에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건요, 용어 파악하시고요, 제한하는 그 법칙,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목차를 한번 따시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쟁점 포인트 한 개씩만 다 빼내시면요, 점수가 7개. 참 잘 나옵니다. 이건 쉽습니다. 요시면 점수가 확 나와요. 확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그 국토계획, 이용 일반에 관한 국토계획법과 건축물 일반상인 건축법, 요 두 가지만 보세요. 보셔도 12개, 7개, 19개죠. 그러면요, 거의 50점 근접합니다. 그러면 합격합니다. 사실. 딴 거는 찍어서 올리면 돼요. 찍어서 한 두 개씩. 요건요, 여러분들 실수하시죠? 실수하시니까 또 좀 빠져. 그럼 찍은 거고 딱 보탬되면요, 50점이 딱 나옵니다. 여차하시면 여러분들 국토계획법과 건축법만 왔다 갔다 보고 시험날 가셔도 과락만 넘긴다 하면요, 큰 합격의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요거 두 개입니다.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더 나옵니다. 주택법 나왔네요. 이거 뭐냐? 단독택지 주변에 참 많습니다. 한국에 말이죠,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47%입니다. 단독은요, 35%입니다. 기타 연립 등에 한 25%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은요, 좋아하는 것이 뭐냐? 단독주택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다 아파트를 좋아합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30개 이상 집이 딱 튀어나올 때 단지라고 부릅니다. 아파트 단지인데, 자, 주택 단지는 말입니다. 건물 딱 지을 때 안전성뿐 아니겠죠? 안에 놀이터 필요하겠죠? 경로당, 또요 관리 사무실, 또 조경, 뭐 많이 필요합니다. 상가 필요하네요. 자, 그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한 땅입니다. 한 필지입니다. 이 안에서 아파트가 다 있어요. 안에 있을 거 다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편리하게. 그래서 요 주택 단지만을 위해서 건설을 어떻게 해라. 또 단지에 투기가 많이 개입되죠. 투기 권해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투기, 입주, 공급, 분양 마음대로 못합니다. 제한합니다. 또요 입주했죠. 아래 위층에 층간소음 막 싸우고 난립니다. 좀 질서 있게 법으로 규제합니다. 관리입니다. 이 사항을 위해서 만든 법이 있습니다. 주택법이라는 법입니다. 요거 7문제입니다. 건축법보다 양이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7문제. 여러분 주택을 많이 거래하시니까 요 법을 포함시켰습니다. 쉬워요. 뒤에 천천히 보시면요, 7개 다 맞춥니다. 쉽습니다. 쉬워. 그래서 요 두 가지 보면 쉽습니다. 14개. 요거 중요합니다. 12개, 26개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중개 실무할 때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새 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용만 할 것이 아니고 개발만 할 것이 아니고 또 뭐겠습니까? 보전, 후대를 위해서 남겨놔야 됩니다. 산도 보존하고요, 들판도 보존하고, 농지 보존하고, 해안도 보존하고, 강도 보존하고 참 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요, 그럼 물 팔 수 없습니다. 저희는 물 중개 못합니다. 못하지만요, 자, 농지죠. 농지는 참 거래상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농지, 또 농지가 돈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농지에 대해서는요, 마음대로 소유 못합니다. 또 이용도 못합니다. 마음대로. 그래서 농지의 소유와 이용사항과 보전사항이 담겨있는 바로 농지법 배우십니다. 요 두 개 나옵니다. 근데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 사실 어렵지만요, 여러분들 농지를 본 적이 있다 한 문제 맞춥니다. 공부 안 해도요.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있다 2개 맞춥니다.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요건요, 저기 9월달 가서 7월달 가서 몇 개만 탁 찍어보시고 뭐 안 넣으면 그만이지,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비록 시골 농지가 많이 껴있는 그런 장소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농지법은요, 나도 천천히 발표합니다. 2개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6개 법률이 우리 시험 과목에 포함이 딱 되어서 부동산 공부이라고 명칭이 갖다 붙였습니다. 자, 앞으로 하나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그러면 탄생입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은 어떻게 탄생이 되었느냐 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입니다. 자, 우리 한국의 토지에 관한 계획과 이용은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서 보시면 옛날에 보시면요, 한국은요, 건물 많은 지역들, 도시지역 딱 봅니다. 도시가 아니면 농촌이겠죠. 농촌입니다. 농촌이 있어요. 비도시입니다. 비도시. 자, 요 양쪽을 나누어서 이 제한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도시는요, 건물이 많다 보니까 계획을 잘 세우겠다 해가지고 도시 안에서는요, 자 보십시오. 도시계획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또요, 시골 농촌은 말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국토이용관리법. 이 법 참 유명합니다. 과거에 비도시에 준농림지역이라는 이런 장소가 다 있었어요. 준농림지역.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또요 아파트도 지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도시개발을 합니다. 분당 신도시가 딱 나왔습니다. 개발할 때 보시면 도로 기반시설 딱 깔고 학교 설치하고 공원 설치 멋지게 해서 쫙쫙 올라갔습니다. 아주 멋진 곳이 딱 나왔네요. 나왔습니다. 인기 좋으니까요. 쫙 보니까 옆에 준농림지역이 이만치가 있는데요. 여기서 현대에서 현대건설을 몇 개 딱 지어놓고 단지 한 2개 딱 지어서 분양하니까 분양이 100대 1 완판 딱 되었습니다. 잘 되니까요. 삼성에서 다시 레미안을 여기다 쫙 지어놔요. 레미안. 이것도 100대 1 잘 됩니다. 그러니까 GS, LG에서 말입니다. 자이 아파트도 막 짓네요. 분양 잘 됩니다. 성딩에서 SK뷰 도 막 지었네요. 분양 엄청 잘 됩니다. 막 800대 1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단지만 지으면요 분양이 쫙 타니까 엄청난 윤이 발생하는 건설 현상이 발생이 딱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은요 도로 깔고 학교 짓고 건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준농림지역은요 그거 없어도 지을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 편도 1차선, 양쪽 2차선 요 도로 따라 전부 다 단지가 구부렁구부렁 형성이 쫙 되었습니다. 입주를 했습니다. 난리가 났겠죠? 자, 경부 고속도로 올라가는 길목선상에 있는데요. 여기 톨게이트 다 올리는데 거리가 있어 4km밖에 안 됩니다. 5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침 출근 시간 나오는데 3시간, 4시간, 퇴근 시간 2시간, 3시간 엄청났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준농림 시골 농촌 지역이 또 안 되겠다. 도로 쫙쫙 깔고 학교 짓게 하고 난 다음에 건물 짓자로 해서 통합시켰습니다. 2002년도 말에 통합되어서 2003년도 때 탄생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요 두 개 합쳤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국토계획이용법 합쳤습니다. 해서 나온 것이 이 법입니다. 보세요. 전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통일적인 토지 이용을 하기 위해서 또 비도시 농촌을 계획적 개발하기 위해서 합쳤습니다. 그 명칭이 뭐냐 딱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 이용의 관리법. 이것이 이제 도시계획법 합쳐가지고 전 국토가 다 계획을 세운다. 국토계획 이용법이죠. 탄생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한국 토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국 토지는요 약 10만 제곱미터 넘는 크기가 있습니다. 10만 제곱미터.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은 여기서 포함을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 속에는요 북한이 포함됩니다. 되어도 우리 통치력이 안 미치니까 국토관리는요 남한만 딱 얘기합니다. 그 남한 크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국토를요 통일적으로 딱 분리했습니다. 하면서 계획을 세운다. 계획이 뭐냐 딱 보니까요. 자, 광역도시계획, 또요 도시기본계획, 또요 도시관리계획 이런 세 가지 계획이 발표가 쫙 되었습니다. 되면서 한국 모든 땅은요 요 계획 요 세 계획에 무조건 제한받게 딱 했습니다. 하면서 국토를 말입니다. 국토를 이용을 잘 하기 위해서 4개로 구분을 딱 했네요. 4개로. 뭐냐? 도시, 지역, 또요 농촌인데 농촌 1번 관리지역, 농촌 2번요 농림지역, 농촌 3번 어디냐? 자연환경 모든 지역. 다 농촌입니다. 농촌. 그래서 한국은 도시 아니면 농촌인데 농촌 다시 관농자 해가지고 요 도관농자 4가지로 구분이 딱 되었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해서 4가지 토지 구분이 쫙 되었고 한국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땅이 없습니다. 도관농자. 여러분들 중개사의 제1계명입니다. 제1계명. 도관농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도관농자입니다. 요 분류하에서 요 계획을 통해서 땅을 분류하고 요 땅마다 어떻게 보시면 땅마다 어떻게 보시면 보세요. 나오네요. 현재 한국은요 도시지역이 17%입니다. 또요 관리지역이 25%입니다. 4분의 1. 농림지역은 절반입니다. 47%. 자연보전지역은요 한 11%입니다. 이렇게 딱 구분한 다음에 다시 우리 요 토지들마다 어떻게 개발한다, 어떻게 정비한다, 어떻게 보전한다 이렇게 이 계획을 통해서 1차적으로 땅 구분한 다음에 땅마다 어떻게 개발, 정비, 보전의 사항들을 법에서 딱 결정을 딱 해놨습니다. 요거 외에는 개발, 이거 외에는 정비, 이거 외에는요 이렇게 보전한다 이렇게 강제하게 됩니다. 요 법에 대해서. 그래서 한국의 모든 땅은요 개발, 크게 하든 작게 하든요 정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전부 다 요 법에서 발표되어진 대로 이용이 되어야 된다는 강력한 제한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니면요, 아까 잠시 봤지만요, 우리가 국토계획부상에서 토지 분류, 또 개발 정비가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개발을 좀 작게 할 때는 아까 했습니다. 개발 행위다. 이건 여기서 다 얘기합니다. 개발 크게 아니에요. 개발 사업입니다. 개발 사업은요,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절차와 권리관계를 한 법에 따로 모아서 만든 법이 도시개발법이다 보면 됩니다. 큰 개발 사업을 위해서요. 또 재개발 등을 크게 합니다. 뭡니까?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 도시민 중앙역 정비법이 나왔습니다. 또 보전상이 참 많습니다. 할 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거래하는 보전상이 많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농지법의 탄생이 딱 되었다 해서 요 법 체계가 요 법까지 같이 이어집니다. 자, 또 봅니다. 건축주택입니다. 자, 개발 정비 보존합니다. 할 때 건물 짓습니다. 건물 지어요. 주로 이 건물 지을 때 건물이 안전한 건물, 기능 갖춘 건물, 미관 환경 갖춘 건물 탄생하기 위해서 건축법이 탁 등장이 되었습니다. 자, 또요, 여러분들. 자, 건물 중에서 아파트 단지 참 좋아하시죠? 요 단지의 건설, 공급, 관리를 따로 정하기 위해서 주택법이라는 법이 탄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배우시는 법의 탄생되는 과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배우실 상들입니다. 자, 한국의 토지입니다. 남한입니다. 남한. 자, 우리가 보시면 이 땅이 보니까 10만 6천입니다. 10만 6천 정도의 큰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요, 공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규제. 하기 위해서 행정조직이 구분이 쫙 되었네요. 볼까요? 보시면요. 자, 첫 번째입니다. 팔도 있습니다. 팔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전라남북도, 경남북도. 팔도입니다. 팔도입니다. 제주도, 구도 아닙니다. 팔도입니다. 일단요. 팔도인데, 그럼 혹시나 여기 서울시가 경기도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서울시는 경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별도의 시입니다. 무슨 시냐? 특별시입니다. 또 인천시가 요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별도의 시입니다. 뭐냐? 광역시입니다. 울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6개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있습니다. 세종시 생겼죠? 충청남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별도의 시입니다. 뭐냐? 특별자치시입니다. 자, 제주도 빠졌죠? 그럼 뭐냐? 특별자치도라 부릅니다. 자, 또 요 구, 도 밑에 보시면 각종 어떤 시와 군들이 있습니다. 또요 서울시에 24개 구가 있습니다. 구. 이같이 각종 요 광역시와 특별시와 또 도 밑에 보시면요 구와 군과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요 단계로 나누어서 행정에서 공법적인 토지 규제를 하게 됩니다. 쫙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국토 관리를 위한 조직인데 전국토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이 원래 전국 토지는 말입니다. 대통령이 지휘합니다. 하지만 이 양반이 할 게 많죠. 외교, 정책, 뭐 문화 할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관리상은요 장관을 세웠습니다. 명칭이 뭐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장관들이 하는 업무는 모든 것이 대통령과 딱 이어집니다. 장관의 실수는요 대통령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요 토지관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요 다시 크니까 도로 나눴죠. 팔도요. 팔도입니다. 팔도인데 요 시 있죠. 그 도와 같은 위치의 시입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서울특별시, 또요 인천 광역시 또 도를 말합니다. 자, 여 밑에 보시면 다시 시 밑에 구 있죠? 각종 어떤 동작구 등이 있습니다. 구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보시면 도 밑에 보시면 시와 군이 있습니다. 시와 군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시에도 보시면요 군을 두는 시가 있습니다. 어디냐? 인천, 강화군, 옹진군이 있습니다. 같이 이 시도 밑에 보시면 구군시가 있습니다. 구군시. 우리가 부를 때 시군구라고 부릅니다. 시군구. 해서 시군구청장이 요 단계까지입니다. 행정조직은요 요까지입니다. 요 시군구는요 주민이 뽑는 시군구청장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수원시 가시면 팔달구 있죠. 영통구 있습니다. 또 성남시 분당구 있죠. 분당구. 그건요 요 구냐 그거 아닙니다. 주민이 뽑는 자치구만 여기 시군구에 해당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흔히들 저기 지방 창원시 가시면 창원시 무슨 뭐 진해구가 있다. 그런 구는요 진해시장이 아니라 창원시장이 임명합니다. 이같이 임명하는 구청장이 있는 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또 보십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시장 가운데에서요 규모 큰 시가 있어요. 저기 시골 농촌에 있는 저기 무슨 시, 밀양시 인구 10만. 그런데 수원시 인구 100만 넘어가죠. 이런 큰 시가 있습니다.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요 원래 도 밑에 있는 시이지만 그 시 가운데서 인구 50만 이상 되는 큰 시를 부를 때 우리가 대도시 이렇게 부릅니다. 대도시라고 불러요. 대도시. 자, 요 대도시도 수원시도 말입니다.
경기도 밑에 포함되어진 일개시입니다. 이지만요, 토지 이용 결정이 딱 나오면요, 직접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 편이 딱 나올 때는 항상 시, 도지사 또는요, 대도시의 시장 이렇게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편이 딱 나올 때는요, 도지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가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편 나올 때는 항상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말입니다, 도지사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또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아까 저희가 세종시, 제주도 봤죠? 세종시 밑에 여러분들 이 특별자치시인데 요 특시 밑에 보면 구와 군과 군이 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치원 군 아닙니다. 조치원 업 면동 업입니다. 업. 그러니까 밑에 시 군구가 없어요. 또 제주도 가시면요, 성산군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주시 위쪽 아래쪽은요, 서귀포시죠. 그 시가 시냐? 시 아닙니다. 그건요, 주민이 안 뽑습니다. 제주도에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요, 따로 밑에 시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도는요, 밑에 시군구가 없어. 원래 위치는 요들은 요쪽에 있는 시도지사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시군구가 없으니까 같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표현들 다음에는 항상 모든 표현 속에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었으니까 있든 없든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시도 하면요, 특별시, 광역시, 도, 또 특별자치시, 도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요, 시군구 할 때는 말입니다. 원래 시군구청장인데 앞에 보십시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구, 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대도시 하면요, 인구 50만 이상 되는 큰 시를 말합니다. 그 안에 관선구도 있습니다. 그럼 무시하시고요, 이렇게 50만 이상이다 보면 돼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런 표현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토지 계획을 씁니다. 계획. 도가 크죠? 큽니다. 그런데 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토지 계획입니다. 서울시 보시면요, 인구가 1000만입니다. 1000만. 자, 남양주 인구가 50만입니다. 또요, 천안시 인구 70만입니다. 70만이고, 상주시 인구 8만입니다. 안동시 인구 18만입니다. 18만. 부산시 인구 350만입니다. 합천군 인구 4만입니다. 4만. 무주 군 인구 보시면 3만입니다. 3만. 엄청 차이 나죠? 1000만과 3만. 그런데 잘 보십시오. 비슷합니다. 뭐가요? 면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는요, 인구에 대비한 계획도 있지만 땅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적합한 토지를 구분을 착착 해보니까 서울시가 되었든 밀양시가 되었든 무주군이든 땅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에 요 단위를 정의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 도시점군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보세요. 도시점군. 이 표현 딱 나면요, 도시지역이 아니고 계획을 세운 하나의 단위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점군 하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요 세종시, 제주도, 또요 이쪽은 시와 군 단위가 바로 토지 계획을 세우는 적합한 면적 단위다 해서 바로 이것이 뭐냐? 도시점군. 무슨 계획, 자 붙을 때 앞에는 도시는 바로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런 말 나올 때는요, 특별시, 광역시, 시와 군 단위에서 세우는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는 도시지역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훑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